예,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이 산업의 정보화, 즉 이 자동화와 신제품이 말하면 일상화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 빈곤층에게 소득을 보장해야, 그래야 말하자면 부유층이 생산하더라도 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서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. 또 특히 말하자면 이 사회보장제도는 보통은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복지라 그러죠. 이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.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. 필요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국민복지에 대한, 즉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. 굉장히. 그런데 그 거부하는,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근거 중에는 특히 이 다음 두 가지가 유별난데, 하나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. 즉 사회보장제도 하면 좋을 수 있다. 그러나 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, 또 다른 하나는 일 안 해도 다 돈 내주고 한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. 앞에 거는 이른바 예산 타령이고, 다른 하나는 복지망국론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두 가지 반론은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. 우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국부를, 말하자면 이 예산을 전략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확립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복지망국론,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.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싫지, 실제로요 실업자로 한 1, 2년 버텨보세요. 돈 안 받고도 일하고 싶을 정도로 일은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. 그래서 그 걱정도 적절치 못합니다.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그냥 포퓰리즘적으로,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, 또 적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.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재편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복지제도를 자꾸만 이렇게 강구하게 되면 국민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, 즉 복지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,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국민 간의 갈등이 또 심화되고, 그리고 재정만 파탄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거부감만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복지와 관련해서 잘못된 일이 대단히 많은데,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.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,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겠다 한답니다. 20만 원씩. 이게 작년도에 몇 명한테 지급을 했냐면 2만 명한테 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근로자가 20만 원을 말하자면 휴가비로 책정을 해서 은행에 아마 예금을 하는가 그런가 봅니다. 그러면은 정부에서 10만 원, 또 기업에서 10만 원, 그래서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. 물론요,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가비를 또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또 지원하는 것이 또 마땅한 점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을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.
지금 취업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, 그 사람들은 뭐 휴가 안 가도 됩니까? 휴가라고 말하기보다 좀 관광 안 해도 됩니까? 비록 좀 월급이 좀 충분히 못하다 하더라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좀, 휴가 갈 만한 돈이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지급합니다. 이 정부는요, 이 문재인 정권은 없는 사람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전부 다 있는 사람을 위합니다. 있는 사람을. 최저임금 가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얼핏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니까 없는 사람 위한 것 같지만 그 전부 다 고임금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. 뭐든지가요, 있는 사람 위주입니다. 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, 요컨대 휴가비를 지원하는데요, 작년에는 얼마를 몇 명한테 휴가비를 지원했는가 하면 2만 명한테 지원했습니다. 2만 명. 우리나라요,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적어도 한 1,000만 명 이상 되는데 2만 명한테 지원한다는 거 가지고 생색이나 내고, 저는 이 정부도 바보짓 합니다. 이게 이 2만 명한테 지원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갈지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. 어쨌든 정부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간에 국가 재정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. 이렇게.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서울시가 또 문제인데요.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약 한 5천 명한테 몇 가지 좀 따져가지고 한 달에 2 내지 6개월간 50만 원씩 이렇게 청년 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. 이거를요, 금년부터는 소득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하고, 이걸 좀 광고해보고요, 심지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, 20대 청년 전체에게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.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아직 말하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입안되어 가지고 실현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,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 복지 문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. 이 서울시장 이 박원순 씨는 그동안에 시민운동도 오래 했고, 또 우리 사회에서요, 정말 이 지식인 아닙니까? 또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는 또 대통령 선거 경선에도 나갔고, 또 앞으로도 또 대통령이 또 꿈이 있는 사람이고, 이런 사람이요, 만약에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 당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정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, 이래야 되지. 이 청년들에게 만약 5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, 이거는 중대 문제거든요, 이게. 그런 문제를요, 중앙정부나, 즉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, 서울시에서만 해보겠다, 전혀 이거는 잘못된 발상입니다.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요, 이 아동수당을 좀 준 일이 있습니다.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, 그거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꼭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도 강원도에는 말하자면 육아수당 이런 걸 좀, 왜? 인구가 자꾸만 줄어지고 있거든요. 또 그 강원도의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적으니까 말하면 인구를 그쪽으로 좀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 서울은요, 너무 지금 인구가 과밀해서 문제가 아닙니까? 이런데 여러 가지 이 청년 수당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,
즉 인구 과밀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못됐단 말입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 짚어둘 것은 이왕요 이런 식으로 특정 연령대에 이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청년들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한 50대에 지급해야 됩니다. 50대. 왜? 50대 한 50만 원씩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 말하자면 많이 해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50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결사적으로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업에서는요, 말하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 없어가지고 신규 인력, 즉 청년들을 채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장년들에게, 즉 실업 상태에 있는 이 장년들에게 50만 원이면 상당한 돈 아닙니까? 이런 돈을 지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해고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청년들을 오히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됩니다.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장년들은 계속 그냥 해고를 반대해가지고 기업 안에서 버티고 청년들이요, 청년 수당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? 저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대량으로 실업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이는 나라가 정말 국가가 망한다는 말은 잘 안 써야 되지만 좀 극단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. 왜? 엄청나게 지금 이 지식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요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말하자면 산업사회,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 기술 혁신이 되겠습니까? 청년들이 그냥 배운 그 지식과 기술을 몇 년 동안 골방에서 고민하면서 다 잊어버리면 나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기업에서 퇴출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, 그래서 기업이 필요 없는 인원은 너무 오래 나이 먹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야 하고 이 청년들을 말하자면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이 청년들하고 이 또 장년하고 남입니까? 다 자기 자식들이고 동생들 아닙니까? 자기네들 직장 계속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식과 동생이 취업 안 하고 말하자면 그 지식과 기술을 사장시켜도 되겠습니까? 이처럼 이 국가 경영을요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. 이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국가병원을 국가 경영 방안을 말하자면 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말하자면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내놔놓고 말하자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정치권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특히 또 국정 담당 세력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. 빵점. 전혀 시대착오적인 계속 일자리 창출,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만 주장하고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국민복지가 즉 사회보장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확립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말하자면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. 휴가 수당 준다 또는 청년 수당 준다 또 그 외에도 이런 이 잘못된 이 복지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제대로 된
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된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